셀레스트 뷰티, 셀레스트 뷰티의 펜트하우스. CEO 집무실. 윤서진은 방금 막 올라온 분기별 실적 보고서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가 맨손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일궈낸 화장품 제국이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그녀는 이미 업계의 신화로 불리고 있었다. 우리 서진이 또 일만 하고 있네. 너무 무리하지 마. 다정한 목소리와 함께 그녀의 남편이자 회사의 최고 운영 책임자 COO인 강태준이 들어왔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잘생긴 얼굴과 언제나 그녀를 향해 있는 따뜻한 눈빛을 가진 완벽한 남편이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주무르며 그녀가 좋아하는 원두로 내린 커피를 책상 위에 놓아주었다. 당신이 있으니까 괜찮아. 당신이 내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잖아. 서진은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다. 그녀는 일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냉철하고 이성적이었지만 남편 강태준 앞에서만큼은 모든 경계를 풀었다. 그는 그녀의 유일한 약점이자 가장 큰 힘의 원천이었다. 두 사람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완벽한 파워 커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완벽한 세계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입니다. 윤서진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한순간에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들이 그녀의 사무실을 헤집어 놓았다. 그들은 서진의 눈앞에 차가운 구속영장을 내밀었다. 뭐가 잘못된 겁니다. 이건 오해예요. 서진은 완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 그녀는 이것이 경쟁사의 비열한 공격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오해는 금방 풀릴 것이라고 믿었다. 여보, 걱정 마. 태준은 충격받은 남편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거칠게 항의하며 그녀를 보호하려 했고 체포되어 나가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내가 최고의 변호사를 붙일게. 금방 나올 수 있을 거야. 내가 다 해결할게. 서진은 그의 말을 굳게 믿었다. 연행되는 순간까지도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몇 주 후 차갑고 위압적인 법정. 사건은 언론을 통해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K-뷰티 신화의 몰락. 탐욕의 눈먼 여성 CEO와 같은 자극적인 기사들이 연일 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서진은 몇 주 사이에 수척해졌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다.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증인석에 앉은 인물을 보고 그녀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회사의 법무팀장이자 그녀가 친자매처럼 믿고 의지했던 변호사, 오유라였다. 그녀는 검찰 측의 핵심 증인으로 앉아 있었다. 오유라는 슬픔과 결의가 뒤섞인 표정으로 서진을 파멸시킬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다. 위조된 계약서, 조작된 이메일, 그리고 그녀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내부 자금 흐름을 분석한 차트까지. 그녀는 서진이 어떻게 조세피난처의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수백억 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렸는지를 완벽한 논리로 설명했다. 그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하게 설계된 법률적 공격이었다. 서진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변호사가 자신을 잡기 위한 완벽한 덫을 설계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진짜 비수는 아직 날아오지 않았다. 검찰이 마지막 증인을 불렀다. 증인 강태준 씨, 증인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서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의 남편 강태준이 슬픔에 잠긴 얼굴로 증인석에 섰다.
그는 차마 아내를 쳐다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아내의 심장에 마지막 비수를 꽂았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오유라의 모든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시작했다. 아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랑했기 때문에 차마 막을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오유라가 조작한 가짜 개인 장부와 녹취록까지 증거로 제출하며 아내의 유죄를 스스로 증명했다. 세상에서 가장 다정했던 남편의 목소리가 이제 그녀를 지옥으로 밀어넣는 사형 선고문이 되어 법정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서진은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강태준과 오유라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찰나의 순간 서로에게 미묘한 승리의 눈빛을 교환했다. 그 짧은 눈빛 교환 속에서 서진은 모든 것을 보았다. 두 사람의 추악한 불륜, 치밀한 음모,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배신의 깊이. 피고인 윤서진 유죄, 징역 7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냉정한 목소리가 망치처럼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다.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법정을 나가면서 그녀의 시선은 마지막으로 강태준에게 향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이나 슬픔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야망과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세상은 붕괴된 것이 아니었다. 완전히 소멸되었다. 차가운 철문이 닫히고 그녀가 어둠 속으로 던져지는 마지막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단 하나의 생각만이 남았다. 강태준, 오유라, 내가 이 지옥에서 반드시 돌아가. 그리고 너희들을 내 손으로 직접. 복수의 여신이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눈을 뜨고 있었다. 차가운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절망의 냄새가 뒤섞인 여자 교도소. 한때 대한민국 뷰티 업계를 호령하던 CEO 윤서진은 이제 이름 대신 25밀 60번이라는 번호로 불리는 죄수일 뿐이었다. 그녀가 입고 있던 실크 블라우스는 거친 수인복으로 바뀌었고 강남이 내려다 보이던 펜트하우스 사무실은 창문 하나 없는 비좁고 차가운 감방으로 변해 있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가 피땀으로 일군 회사, 평생을 쌓아온 명예, 그리고 목숨처럼 믿었던 사랑까지. 처음 며칠간 그녀는 살아있는 시체와도 같았다. 식사를 거부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그저 멍하니 감방의 회색 벽만을 응시했다. 다른 재소자들은 몰락한 여왕이라며 그녀를 조롱하거나 재수 없는 부잣집 X라며 시비를 걸어왔다.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절망은 그녀의 영혼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늪이었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잊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녀를 다시 일깨운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두 원수의 얼굴이었다. 휴게실의 낡은 텔레비전에서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셀레스트 뷰티의 새로운 CEO로 공식 취임한 강태준이 그놈하고 슬픈 표정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을 딛고 투명한 경영으로 회사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습니다. 이것이 저를 믿어주셨던 전임 회장님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뻔뻔한 연기에 서진은 구역질이 났다. 그리고 그의 뒤편, 마치 그림자처럼 서서 그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오유라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이제 셀레스트 뷰티의 법무총괄 이사로 초고속 승진해 있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잃은 바로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자신들이 훔친 인생을 만끽하며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법정에서 마주쳤던 그들만의 승리를 확인하던 미묘한 눈빛 교환이 기억 속에서 다시 한번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그 순간 서진을 짓누르던 무기력한 절망이 차갑고도 활활 타오르는 분노로 변모했다.
그래,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단 하나의 지독하고도 선명한 목표가 새겨졌다. 복수. 그날 이후 윤서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다시 식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교도소 안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곳 역시 하나의 작은 사회였다.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권력 구조와 규칙, 그리고 정보와 편이라는 화폐가 유통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몰락한 여왕이 아니었다. 자신의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지식을 무기로 사용했다. 교도소 도서관의 책들을 관리하던 재소자에게 효율적인 도서 분류 시스템을 만들어 주었고, 가족과의 면회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다른 재소자에게는 조용히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그녀는 폭력이나 위협이 아닌 자신의 압도적인 능력으로 서서히 신뢰와 존경을 얻어갔다. 그녀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힘을 모으고 때를 기다리는 전략가였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외부 세계와 소통할 창구가 필요했다. 그녀는 자신의 수많은 직원들을 떠올렸다. 대부분은 언론이 떠드는 이야기를 믿고 그녀에게 등을 돌렸을 것이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언제나 묵묵히 자신의 곁을 지켰던, 조용하지만 강직했던 최비서. 그녀는 돈이 아니라 윤서진이라는 사람에 대한 존경심으로 일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서진은 마침내 기회를 잡았다. 그녀가 법률 조언을 해주었던 한 재소자가 가석방으로 출소하게 된 것이다. 서진은 그 재소자에게 가족에게 보내는 것처럼 위장한 편지 한 통을 건넸다. 그 편지 안에는 오직 최 비서만이 알아볼 수 있는 암호가 숨겨져 있었다. 한편 서진이 체포된 후 한직으로 밀려나 있던 최 비서는 여전히 서진의 무죄를 믿고 있었다. 그녀는 서진이 건넨 편지를 전해받고 그 안에 담긴 암호를 단번에 해독했다. 프로젝트 네메시스 파일을 10시간이야. 네메시스. 과거 두 사람만이 공유했던 경쟁사를 분석하던 프로젝트의 이름이었다. 지금은 복수의 여신이라는 본래의 의미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최 비서의 눈에 다시 희망과 충성심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녀는 회사 네트워크가 아닌 안전한 개인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서진과 약속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화면 위에 프로젝트 네메시스라는 이름의 빈 파일 하나가 나타났다. 이제 막 시작될 거대한 복수극의 첫 페이지였다. 교도소의 여왕은 성밖에 충성스러운 기사를 되찾았다. 게임은 다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규칙이 달랐다. 윤서진은 더 이상 성공을 위해 싸우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두 원수의 완전한 파멸을 위해 싸울 것이다. 교도소의 삭막한 면회실, 차가운 유리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윤서진과 최 비서는 마주 앉아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겉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했다. 집안의 안부를 묻고 오래된 투자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평범한 단어들 속에는 오직 두 사람만이 아는 날카로운 암호와 지시가 숨겨져 있었다. 어머니께서 예전에 사두셨던 베리타스 홀딩스라는 해외 펀드, 요즘 수익률이 어떤지 좀 알아봐줘요. 아주 꼼꼼하게. 서진이 말한 베리타스 홀딩스, 베리탓 홀딩스. 그것은 강태준과 오유라가 그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만든 유령 회사의 이름이었다. 서진의 지시는 명확했다. 아직은 자신의 무죄를 직접 증명하려 애쓰지 말 것. 섣부른 움직임은 뱀을 깨울 뿐이다. 대신 뱀의 굴을, 그들이 파놓은 돈의 흐름을 역으로 추적할 것.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 벌어지는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사소한 인사 발령부터 개인적인 관계까지 낱낱이 기록하고 감시할 것. 최 비서는 모든 것을 뇌리에 새기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충성심이 가득했다. 서진은 거대한 체스판의 양쪽을 모두 보고 있었다. 그리고 유리 칸막이 너머의 초의 비서는 이제 그녀의 가장 강력한 말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었다. 한편 셀레스트 뷰티의 CEO 집무실은 주인을 잃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윤서진의 절제되고 우아한 취향이 담겨 있던 공간은 이제 강태준과 오유라의 천박한 욕망을 과시하는 장식들로 가득 차 있었다. 태준 씨는 역시 최고의 CEO야. 윤서진은 당신의 발끝도 못 따라왔지. 오유라는 강태준의 품에 안겨 교태 섞인 목소리로 그의 자존심을 부추겼다. 그녀는 이제 이 제국의 새로운 여주인이 된 듯 행동했다. 강태준은 그녀의 아첨에 취해 자신이 정말로 위대한 경영자라도 된 것처럼 거만하게 웃었다. CEO가 된 강태준은 서진이 심혈을 기울여왔던 장기적인 R&D 프로젝트들을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모조리 중단시켰다. 그리고 서진이 직접 발탁했던 유능한 인재들을 내쫓고 자신의 맘에 드는 아첨꾼들로 그 자리를 채웠다. 그는 회사의 법인카드로 사치스러운 파티를 열고 오율에게 고가의 선물을 안기며 서진이 피땀으로 쌓아 올린 제국을 서서히 좀먹고 있었다. 그들의 발밑에서 최 비서는 유령처럼 움직였다. 한직으로 밀려난 그녀는 오히려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결제한 모든 서류를 복사했고 두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으며 그 모든 기록을 서진의 변호사만이 접근할 수 있는 암호화된 서버로 전송했다. 그녀는 적진의 심장부에 심어진 보이지 않는 스파이였다. 서진의 지시에 따라 최 비서는 베리타스 홀딩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진이 비상금을 위해 오래전에 따로 마련해 두었던 자금을 이용해 실력 있는 사이버 보안 업체를 고용했다. 추적은 쉽지 않았다. 돈은 여러 나라의 수많은 유령 회사를 거치며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침내 패턴을 발견했다. 돈은 단순히 한 계좌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 돈의 일부는 서진에게 불리한 기사를 썼던 기자들에게,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회계 장부의 허점을 놓쳤던 회계법인의 담당자에게 뇌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이것은 결정적인 발견이었다.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뇌물과 증거 인멸까지 동원된 거대한 음모였다. 그들을 올가멜덧이 더욱 튼튼해지고 있었다. 다시 교도소의 차가운 감방. 서진은 비밀 채널을 통해 전달받은 최 비서의 최신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강태준의 어리석은 경영과 새롭게 밝혀진 돈의 흐름. 보고서를 읽는 그녀의 입가에 수감된 이후 처음으로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기쁨의 미소가 아니었다. 사냥꾼이 먹잇감이 자신이 파놓은 함정으로 정확히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짓는 섬뜩하고 만족스러운 미소였다. 그녀의 원수들은 사악할 뿐만 아니라 오만하고 어리석었다. 그들은 배신의 열매를 즐기느라 정신이 팔려 자신들이 서 있는 땅이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서진은 교도소의 거친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부드러운 크림을 만들고 향수를 조합하던 그 손. 이제 이 손은 두 원수의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그것은 두 원수를 향한 나지막한 사형 선고였다. 마음껏 즐겨둬. 강태준, 오유라, 너희들의 파티는 이제 곧
끝날 테니까. 복수의 여신이 마침내 칼을 갈고 있었다. 최 비서가 고용한 사이버 보안업체의 사무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전쟁터였다. 그들은 몇 주 동안 오유라가 설계한 금융의 미궁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돈의 흔적은 수많은 유령 회사의 계좌를 거치며 여러 번의 세탁을 거친 후 결국 조세 피난처의 악명 높은 은행에서 끊겨 있었다. 마치 벽에 부딪힌 듯 수사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바로 그들의 오만함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았다. 오유라는 이제 자신이 완벽한 승리자라고 믿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과 함께 유럽의 한 고급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기며 훔친 돈으로 새로운 빌라를 구입하기 위해 해외 계좌의 자금을 일부 옮기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자금 추적 방지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믿었기에 아주 사소한 실수를 저질렀다. 하지만 그 사소한 실수가 만들어낸 미세한 디지털 파동을 윤서진의 팀은 놓치지 않았다. 잡았어요. 밤을 새우던 한 요원의 외침에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이 모니터 앞으로 모여들었다. 그 작은 파동은 새로운 실마리였다. 그들은 그 시로라기 같은 단서를 붙잡고 며칠간 미친 듯이 추적에 매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암호화의 벽을 뚫는 데 성공했다. 모니터 화면 가득 새로운 데이터가 떠올랐다. 스위스의 한 비밀 계좌. 그 계좌의 주인은 더 이상 유령 회사가 아니었다. 에나 오 안나 오우추어라는 이름의 개인이었다. 그리고 그 이름에 연결된 여권 정보와 신상 기록은 명백히 오유라를 가리키고 있었다. 에나는 그녀가 유학 시절 사용했던 영어 이름이었다.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사라진 돈의 최종 목적지였다. 최 비서는 화면을 보고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녀의 눈에서 안도와 승리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찾았어요. 드디어 회장님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를. 며칠 뒤 최 비서는 새로 선임된 서진의 변호인 노련한 백전노장 노영수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법조계에서 불독이라 불리는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집요한 인물이었다. 최 비서는 그동안 수집한 모든 자료와 새롭게 발견한 오유라의 비밀 계좌 내역을 그에게 건넸다. 노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는 내내 심각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만족스럽고도 결의에 찬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것이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이 정도 증거라면 재심을 청구하고도 남습니다. 노 변호사는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대어 중요한 것은 이 증거를 바탕으로 윤 회장님의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심 판결 자체가 조작된 증거에 기반한 것이었고 진범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명분이 충분합니다. 다시 교도소 면회실. 서진은 노 변호사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오유라의 비밀 계좌가 발견되었다는 소식, 그리고 곧 재심이 청구되고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이야기. 서진의 얼음 같던 표정에 처음으로 거대한 감정의 파도가 일렁였다. 그것은 기쁨이 아니었다. 물에 빠져 죽어가던 사람이 마침내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어 첫 숨을 내쉬는 듯한 처절하고도 깊은 안도감이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그것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대신 두 주먹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어둠 속에서 맹세했던 복수가 이제 곧 세상 밖으로 나올 것이었다. 보석 신문이 열리던 날, 법정은 다시 한번 언론의 관심으로 가득 찼다. 강태준과 오유라도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있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서진 측의 사소한 발악일 뿐이라고 믿으며
여전히 자신만만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재판장이 노 변호사가 제출한 새로운 증거들을 검토한 후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리고 판사봉을 내리쳤다. 새로운 증거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윤서진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며 보석을 허가한다. 그 순간 강태준과 오유라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한 미소가 사라졌다. 그 자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과 곧이어 닥쳐올 미래에 대한 극도의 공포로 대체되었다. 며칠 후 교도소의 무거운 철문이 삐걱이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다. 윤서진이 수수한 사복 차림으로 햇빛 아래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너무나도 오랜만에 햇살에 눈을 찡그렸다. 감옥 생활로 얼굴은 창백하고 수척해졌지만 그녀의 눈은 칠흑같이 검고 지옥의 불길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여왕이 돌아왔다. 이제부터 진짜 사냥이 시작될 것이었다. 셀레스트 뷰티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 강태준은 윤서진이 앉던 의자, 회장석에 가장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의 힘에 도취된 오만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의 옆에는 제국의 새로운 안주인이라도 된 듯 우아하고 교활한 미소를 짓고 있는 오유라가 앉아 있었다. 회의실에 모인 이사들은 서진의 옛 충신들과 태준이 새롭게 심어놓은 아첨꾼들이 불안하게 섞여 있었다. 그럼 임시 주주총회의 마지막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준은 위험 있는 목소리를 연기하며 말했다. 그의 손짓에 법무팀은 미리 준비한 서류를 이사들 앞에 나누어 주었다. 그것은 윤서진의 모든 지분을 현 CEO인 자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양도 계약서였다. 아시다시피 전임 회장은 현재 수감 중으로 경영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회사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그녀가 보유한 모든 의결권을 현 경영진에게 위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입니다. 오유라가 준비해준 합법을 가장한 노골적인 강도질이었다. 태준의 측근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에 서명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이제 그들의 서명만 끝나면 셀레스트 뷰티는 완벽하게 그들의 것이 되는 것이었다. 그들은 서진이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서진의 변호인 측에서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모든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서류가 강태준의 앞에 놓였다. 그는 값비싼 만년필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오유라와 마주보며 모든 것을 가졌다는 승리자의 미소를 교환했다. 그가 펜촉을 들어 서진의 인생이 담긴 서류 위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마치 폭발이라도 하듯 거칠게 열렸다. 회의실 안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모든 이사들의 고개가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다. 의기양양하던 회의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문 앞에 윤서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죄수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몸에 완벽하게 맞는 어둡고 날카로운 라인의 파워수트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화장은 최소화했지만 그 자체로 서늘한 무기가 되었다. 감옥 생활로 야위고 창백해졌지만 지금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압도적이었다. 한때 그녀에게 있었던 온화함과 우아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북극의 빙하 같은 차가움과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의 섬뜩한 기운만이 남아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곳 강태준과 오율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SEO, 서진,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강태준의 손에서 만년필이 떨어졌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값비싼 잉크가 계약서 위로 검게 번져나갔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다. 오유라 역시 애써 유지하던 침착한 가면이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크게 뜨여 있었다. 보안팀은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이 여자를 끌어내. 오유라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하지만 서진은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또각 대리석 바닥 위로 울리는 그녀의 하이힐 소리는 정적에 휩싸인 회의실 안에서 마치 사형 집행을 알리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테이블 가장 상석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잉크로 더러워진 계약서를 한 번, 그리고 강태준의 얼굴을 한 번 쳐다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얼음 조각 같은 차가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내 의자에서 뭘 하고 있는 거죠, 강태준 씨? 그 순간 그녀의 뒤로 노영수 변호사와 최 비서가 들어섰다. 노 변호사는 당황한 이사들을 향해 우렁차고 분명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알려드립니다. 윤서진 회장님은 어제부로 보석 석방되었으며 곧 있을 재심에서 무죄가 입증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회의와 이 회의에서 논의된 모든 안건은 명백한 불법이며 원천 무효입니다. 서진은 잉크가 번진 주식양도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오유라의 겁에 질린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그 서류를 천천히 반으로 찢었다. 찍 하는 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것을 반으로 찢어 조각난 종이들을 테이블 위로 흩날렸다. 그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선전포고였다. 서진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남편이었던 남자를 향해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오직 그에게만 들릴 듯한 독처럼 달콤하고 잔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파티는 끝났어. 여보, 그녀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이제부터는 사냥 시간이야. 강태준과 오유라는 자신들이 묻어버렸다고 믿었던 유령과 함께 회의실에 갇혀버렸다. 여왕은 자신의 성으로 돌아왔고 게임의 판은 완벽하게 뒤집혔다. 이제 사냥꾼은 사냥감이 되었다. 회의실의 혼돈 속에서 윤서진은 가장 먼저 자신의 권위를 되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묻거나 요청하지 않았다. 오직 명령할 뿐이었다. 고비서,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에 최 비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네, 회장님, 지금 당장 회사 전체 자금 흐름을 동결시키고 강태준과 오유라의 모든 법인카드 사용을 중지시켜요. 그리고 강태준이 CEO 대행으로 있으면서 진행했던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긴급 내부 감사팀을 꾸리세요. 자금 집행 내역 하나까지 샅샅이 검토해야 합니다. 강태준의 편에 섰던 이사들이 당황하며 반발하려 했지만 그들의 입은 서진의 옆에 선 노영수 변호사의 서늘한 한마디에 막혀버렸다. 지금부터 윤서진 회장님의 업무 복귀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업무 방해 및 배임죄의 공범으로 간주하여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태준과 오유라는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지배하던 바로 그 공간에서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굴욕적으로 쫓겨났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권력은 단 몇 분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여왕의 성으로 돌아온 윤서진은 곧바로 사냥을 시작했다. 그것은 감정적인 분노의 폭발이 아니었다. 지극히 냉정하고 체계적이며 상대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는 지능적인 복수였다. 첫 번째 공격, 금융적 질식. 서진의 법무팀은 스위스 비밀 계좌라는 결정적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으로부터 강태준과 오유라의 모든 개인 자산에 대한 동결 명령을 받아냈다.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자산이었다. 하루아침에 그들이 훔친 분은
그림의 떡이 되어버렸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거절당하는 신용카드, 인출이 막혀버린 은행 계좌.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돈 없는 자의 비참함을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두 번째 공격. 사회적 처형. 서진은 뇌물을 받지 않은 강직하기로 소문난 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최 비서를 통해 익명으로 정보를 흘렸다. 그 정보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었다. 첫째, 강태준과 오유라의 오랜 불륜 관계를 증명하는 사진과 녹취록. 둘째, 그들이 어떻게 공모하여 서진에게 누명을 씌웠는지에 대한 일부 핵심적인 증거 자료였다. 서진은 모든 패를 한 번에 보여주지 않았다. 기사가 터져 나오자 여론은 하룻밤 사이에 뒤집혔다. 비련의 남편은 파렴치한 불륜남이자 범죄자가 되었고, 능력 있는 여성 법조인은 가정을 파탄낸 악녀로 낙인 찍혔다. 기자들이 집 앞에 진을 치고 온갖 악성 댓글이 인터넷을 도배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처형당했고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 세 번째 공격, 내부 붕괴. 서진은 강태준이 임명했던 부서장들을 소집했다. 그녀는 그들을 해고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 앞에서 강태준이 저질렀던 무능한 경영과 불법적인 자금 집행 내역을 조목조목 브리핑했다. 그리고 선택권을 주었다. 내부 감사에 협조하여 회사를 바로 세우는데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침몰하는 배와 함께 가라앉을 것인가? 기회주의자들의 계산은 빨랐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앞다투어 강태준과 오율에게 등을 돌리고 서진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두 사람이 회사 내부에 쌓아 올렸던 허술한 권력 기반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이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도심 외곽의 한적한 빌라. 강태준과 오유라는 세상의 모든 비난을 피해 숨어 있었다. 그들의 세계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탐욕이라는 공동의 목표 위에 세워졌던 그들의 관계는 압박이 거세지자 추악한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따위 허술한 계획만 세우지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어. 태준은 붉어진 눈으로 율에게 소리쳤다. 멍청하긴 유라도 지지 않고 악을 썼다. 내가 아니었으면 넌 아직도 윤서진 밑에서 개처럼 일하고 있었을걸. 네가 조금만 더 유능했어도 이런 실수는 없었어. 그 여자가 나올 줄도 모르고. 그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을 떠넘기며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오유라는 해외로 도피하려 했지만 이미 서진의 조치로 출국 금지가 내려진 후였다. 강태준은 자신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쓸 사람을 찾으려 했지만 이제 그의 전화를 받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서진이 쳐놓은 거대한 그물 안에서 그들은 빠져나갈 길 없는 두 마리의 벌레일 뿐이었다. 같은 시각, 서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그들의 몰락에 대한 뉴스를 보고 있었다. 오유라는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강태준이 접촉하려던 인물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회장님. 최 비서의 보고에 서진은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는 이제 막다른 길에 몰린 상대의 왕을 내려다보는 냉정한 체스 마스터였다. 그녀는 텔레비전을 껐다. 사냥은 끝났다. 먹잇감은 덫에 걸렸다. 이제 마지막 한 수, 체크메이트를 부를 시간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결연하게 빛났다. 초의 비서, 검찰에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넘길 준비를 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사무실의 공기를 차갑게 갈랐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게임을 끝낼 시간이야. 복수의 여신이 마침내 심판의 칼을 꺼내 들었다. 셀레스트 뷰티 본사 1층 웅장한 로비. 윤서진은 변호사를 통해 강태준과
오율에게 마지막 협상의 기회를 주겠다고 통보했다. 검찰의 모든 증거를 넘기기 전에 그들의 입으로 직접 죄를 고백하고 선처를 구할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었다. 가장 공개적이고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처형하기 위한 마지막 덫이었다. 궁지에 몰린 두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초췌하고 패배감에 젖은 얼굴로 한때는 자신의 왕국이었던 회사의 로비로 들어섰다. 그들을 바라보는 직원들의 시선에는 이제 동정심 대신 경멸과 멸시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밀폐된 회의실이 아니었다. 로비의 가장 중앙, 모든 직원들이 오가며 볼 수 있는 바로 그곳에 윤서진이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권력과 통제의 화신처럼 고요하고도 압도적인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서진아, 제발. 우리 사랑했잖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오유라가 시킨 거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강태준은 비굴하게 그녀의 과거 사랑에 호소하며 매달렸다. 오유라는 마지막까지 변호사로서의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들의 모습은 그저 비참하고 애처로울 뿐이었다. 서진은 그들을 분노가 아닌 차가운 연민이 담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명료하고 날카로웠다. 이기허. 그녀는 나지막이 반문했다. 너희들이 내게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빼앗고 나를 차가운 감옥의 지옥으로 밀어 넣었을 때 나에게도 기회를 줬었나. 그녀는 더 이상 그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등 뒤에 거대한 미디어월을 향해 손짓했다. 통제실에 있던 최 비서가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화면에는 두 사람의 추악한 불륜 행각을 담은 사진들이 가장 먼저 나타났다. 이어서 셀레스트 뷰티의 자금이 어떻게 베리타스 홀딩스를 거쳐 오유라의 스위스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보여주는 반박 불가능한 자금 흐름도가 펼쳐졌다. 그리고 마침내 최 비서가 몰래 녹음해 두었던 두 사람이 서진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우며 그녀의 불행을 비웃던 대화 내용이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직원들이 경악하며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목격하고 있을 때 로비의 정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서진이 말한 협상은 그들을 가장 공개적인 장소에서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체포하기 위한 마지막 무대였던 것이다. 안 돼, 서진아.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강태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용서를 빌었다. 오유라는 끝까지 발악하며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들의 최후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차가운 수갑이 그들의 손목에 채워졌고 그들은 자신들이 훔치려 했던 제국의 모든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범죄자로서 질질 끌려나갔다. 그들이 사라진 후 로비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윤서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직원들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다시 회사를 이끄는 리더의 위엄과 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셀레스트 뷰티는 오늘 과거의 오점을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 위대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녀의 선언에 로비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그녀의 완벽한 승리를 축하하는 소리였다. 그날 밤 서진은 다시 자신의 CEO 집무실로 돌아왔다. 방 안은 다시 그녀의 취향이 담긴 우아하고 절제된 모습으로 정돈되어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창가에 서서 보석처럼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복수의 불길은 모두 꺼졌다. 예상대로 환희나 기쁨은 없었다. 그 자리에는 오직 지독히도 고요하고 평화로운 감정만이 남아있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모든 계산은 끝났다. 그녀는 이번 시련을 통해 단순히 승리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살아남았고 그 과정에서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강인해졌다. 시련은 그녀를 부수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를 그 무엇으로도 부술 수 없는 존재로 다시 벼려냈다. 서진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순진하게 사랑을 믿던 과거의 여자는 없었다. 지옥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스스로의 힘으로 기어 올라온 여왕의 얼굴이 있었다. 그녀의 미래는 다시 그녀의 것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오직 그녀 자신의 방식대로 그 미래를 다시 건설해 나갈 것이다. 복수의 여신은 마침내 자신의 왕좌에서 평화를 찾았다.